자, 6월 25일, 6월의 마지막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이하 별점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출전하는 11마필들의 능력의 차이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나 있지는 않은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전개에 의해서 순위가 좀 가려질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리고 인기도도, 그러니까 사전 예상 인기도도 보면 좀 많이 좀 분산이 돼 있기는 한데, 그 인기도를 너무 과신할 수는 좀 없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좀 간단하게 전개를 좀 생각을 해보면, 7번마 피닉스 클래스, 이 마필이 이제 단독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뭐 2번마 주얼리 패션이라든가 3번마 버터케이, 6번마 라파에트, 8번마 신의 함성, 9번마 세븐블레이드, 뭐 이런 마필들이 선입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입권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두터운 그런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7번마 피니스 클래스가 선행해서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 7번마 피닉스 클래스가 데뷔전에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선입권, 선행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1번마의 뒤를 이어서 쫓아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경주입니다. 근데 그 다음번 경주가 문제였죠. 인기 1위 말을 이제 문정균 기수로 교체를 하고 탔는데, 게이트가 2번 게이트, 그러니까 초반에 강하게 선행 트라이를 했습니다. 3, 4코너까지는 상당히 좀 잘 탔는데, 글쎄요, 이 피닉스 클래스 말이라, 이 말의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되는 건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끝걸음은 완전히 죽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꼴찌를 하고 말았는데, 저는 이 문정균 기수가 이 당시에 안쪽 주로를 택했습니다. 직선에서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안쪽 주로가 상당히 조금 무거웠던, 그런, 주로였기 때문에, 안쪽 주로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거죠. 게이트 2번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끝걸음은 죽고 말았는데, 자, 이번엔 경주거리가 더 늘어났죠. 늘어나니까, 피닉스 클래스가 마지막까지 좀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사전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200보다는요, 차라리 1300m 경주가 선행마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 피닉스 클래스가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겁니다. 선입권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 있는 경주고,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인기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7번마 피닉스 클래스가 기습선행을 간다면, 저는 복병의 역할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에 지금 사전 예상에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말이 이 3번마 버터케입니다. 자, 이 마필이, 올해 2월 달에 이제 데뷔전에 나와서 능력 부진이 나왔던 마필이죠. 그리고 주행심사를 통해서 이제 5월 28일 날, 출전을 했는데 이때 사착을 했습니다. 분명 이 2월 달의 모습에 비하면, 마필의 변화가 분명히 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변화가요, 순발력이 좋아진 게 아니고 막판 근성이 지금 좋아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경주거리를 좀 늘려서 출전을 했고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은 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번쯤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개 상태로는 솔직히 6번마 라파에트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이제 계속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데뷔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승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끈끈함을 가지고 좀 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복병권에서 보는 이 8번마 신의 함성,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지금 3번을 나와서
예, 준우승 한 번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2월달 데뷔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 뛴 마필을 보면요, 뭐, 제이모션, 논스톱 썬더, 클라우드, 하이본미, 클럽디, 이런 마필과 뛰어서 데뷔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때 이제 패출혈이 나오다 보니까, 좀, 휴양 아닌 휴양을 한 셈인 거죠.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외곽 게이트, 상당히 불리한 게이트에서 외곽 주행을 하다 삥삥 돌다가 말았고, 직전 경주는 임다빈 기수가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스타트가 안 되면서 경주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는데, 저는 이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 정도만 보여줄 수 있다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에선 결코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9번마 세븐블레이드도 역시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글쎄요, 뭔가 좀 밋밋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안게이트에 있는 2번마 주얼리 패션은 기본적으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더 무섭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상당히 요즘 컨디션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는데,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이 마필은 막판 탄력도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순발력이 떨어지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뭐 강하게 선행 내지는 선입승부를 좀 할 수 있는 마필이고, 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사전에 인기마들은 당연히 존재하죠. 어떤 경주든 배당판이 열리면 인기마는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 인기마를 완전히 과신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쉽게 뒤로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당히 좀 혼종구도기 때문에 어떤 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솔직히 이런 경주는 배팅을 좀 피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글쎄요, 어느 정도 적중만 한다면 중배당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또 쉽게 넘어가기도 좀 어려운 그런 경주입니다. 아마 이 외곽에 있는 이 원더풀 남촌이나 플라잉 제스트, 이 기수가 무섭기 때문에 이마필도 어느 정도 좀 인기권으로 들어올 거는 같은데, 솔직히 이 말 정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전개, 이 전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예상을 하셔서 마번을 돌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6번 라파에트, 그리고 8번 신의 함성, 2번 주얼리 패션, 이 세 마피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기습 선행에 성공한다면 버텨볼 수 있는 7번마 피닉스 클래스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뭐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 되겠죠. 뭐 아직 보여줄 걸음이 더 남은 마필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걸음으로는 글쎄 발전 기대치가 그렇게 큰 그런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만한 강력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도 보이지를 않고, 앞선 전개할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기도 좀 쉽지는 않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전개에서 결론은요, 5번마 시대의 명작과 8번마 브라보 한센이 선행을 가고요. 여기에 6번마 나올탱크가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1번 게이트의 하트 시그널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렇게 네 마필의 싸움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제로백파이브나 5번마 시대의 명작, 8번마 브라보 한센 등인데, 솔직히 이 마필들이 웬만한 편성에 나갔을 때 선행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마필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2번마 제로백파이브는 지금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닷없는
기습 선행도 좀 기대를 해볼 마필이고, 1300m 경주거리라면 지금 이 마필이 경주거리를 좀 줄여서 나왔죠. 주로 뭐 1700m 경주라든가 1400m 경주에 주로 출전을 했었는데, 이마필이 선행을 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순발력이 좋아서 선행을 간 게 아니고 중속으로 밀고 나가면서 선행을 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힘한 배에 실패를 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을 전형적인 그 선행마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차라리 이 5번 게이트에 있는 시대의 명작이 자 직전 경주 임기원 기수가 기수 선행을 나갔었죠. 인기 1위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버텨내지는 못했습니다. 버텨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전의 경주에 비해서 좀 달라진 변화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뒷심이 이제 버틸 수 있는 걸음이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자, 8번마 브라보 한센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순발력이 좋다기보다는 중속으로 끈끈하게 밀고 나오면서 이제 앞선을 강타를 하는 마필인데 최근 경주가 상당히 좀 그 선행 강편성에서 지금 싸웠기 때문에 브라보 한센의 입장에서는 뭐 순발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잡은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번마 브라보 한센이 저는 오히려 선행마 중에서는 버틴다면 브라보 한센 정도가 좀 강하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6번만 아울 탱크는 가지고 있는 기본 전력보다는요, 전개입니다, 전개.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을 다 보내놓고 선위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전개를 봤을 때 2번마 제로벅 바이브라든가 5번마 시대의 명작, 8번마 브라보 한센 등이 초반에 강하게 경합을 할 때, 이 6번만 나올 탱크가 요 안쪽 자리 선이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 속에서 직선주로 걸음이 무뎌질 때 뚫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개를 하는 마필을 이 빅투아르 기수가 상당히 잘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보다는 저는 전개로 보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1번마 하트 시그널입니다. 자, 이 마필의 배팅을 하는 순간에는 뭐 아니면 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마필은 원체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하고 땅 소리가 나는 순간에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막판 탄력은 정말 막강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뛴 탄력이다. 그러면 솔직히 크게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순위를 좀 끌어올리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꼴찌에서 출발을 하지만 마지막까지 좀 싸움을 하면서 좀 끌어올리기는 하는데 원체 초반에 벌어진 거리 이거를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했듯이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경주의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1번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태훈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스타트만 좀 해낸다면 마지막에 멋있게 날아오는 그림 이런 그림도 좀 그려볼 수 있는 경주고요. 그 이외에 글쎄요 뭐 22전을 뛰면서 한 번에 준우승을 차지했던 4번마 투에이스가 조교 모습은 좀 좋아 보이고요. 9번마 송실 롱런이라든가 뭐 10번마 파워 에치드 이런 마필들도 호시탐탐 좀 기회는 노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쉬운 경주는 아니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주 자체가 부진마 편성들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진마 경주는요 서로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엉뚱한 마필이 뭐 기습 선행을 나가서 버티기도 하고요. 그런 엉뚱한 전개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좀 정상적인 전개로만 나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마필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고 여기에 이 막판 탄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1번마 하트 시그널에 조금은 더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하트 시그널, 8번마 브라보 한센, 그리고 6번마 나울탱크.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하고요. 자, 복병마로 5번마 시대의 명작을 추천을 하는데, 제가 이런 추천을 할 때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5번마 시대의 명작이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복병으로 놨거든요. 자, 이 마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를 제가 복병으로 놓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5번마 시대의 명작이 현장 컨디션이 좋아 보이더라. 그럼 무조건 충마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충마로 가셔야 되고, 만약에 이 마필이 조금 별로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필에 뭐 다른 말을 붙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구멍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의 명작은 충마로 놓던가 아니면 아예 빼던가 이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만을 복병으로 놓을 때는 제 방송을 좀 참고를 하시는 분들은 배팅 시에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경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뭐 전력 미지의 이제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을 좀 과신을 하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장래에 좀 발전 기대치 또는 어떤 혈통적 기대치 이런 마필들이 몇 두 보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마필들이 계속해서 부경 경마장에서 뛸 마필들입니다. 뭐 3세마, 2세마가 좀 섞여 있는데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향후 경마 생활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뭐 간단하게 좀 전개를 보면요. 5번마 강서불패, 그리고 9번마 에이스 파이팅. 이 두 마필이 이제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8번마 웰컴백이 과연 이 선행 경합에 끼어들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2번마 빛나는 길과 10번마 부경라이언, 그리고 1번마 황후쏜살 등이 선행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지금 노릴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능력이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 경합입니다. 하지만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접전 구도로 지금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서 2번마 빛나는 길과 10번마 부경라이언 이 두 마필이 지금 24조 김길중마방에서 이제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뭐 주행심사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 10번마 부경라이언 직전 뭐 연습주행 뭐 이런 모습까지 본다면 일단 보여진 액면의 모습으로는 부경라이언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두 마필이 조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 좀 빛나는 길이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게이트도 아무래도 빛나는 길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본다면 빛나는 길도 조금은 좀 강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중에서 이 9번마 에이스 파이팅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김호수 기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출주 횟수가 그렇게 많은 기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마필을 거의 선행으로 끌고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에이스 파이팅이 기본적으로 뭐 선행마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호수 기수와 좀 어울릴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안게이트의 이 5번마 강서불패가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혈통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강하게 정도윤 기수가 선행트라이 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거고요. 9번마 에이스 파이팅의 조교 상태가 솔직히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마들의 경주에서 앞선을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뭐 이 마필을 뭐 빼고 간다 뭐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인기도만큼
좀 강하게 보기도 만만치는 않은 경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마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인기마들일 겁니다. 금요일날 경주에서도 그렇고 신마 경주에서 뭐 엉뚱한 마필들이 들어오면서 배당들이 계속 나오고, 근데 어차피 신마 경주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준 모습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마에 대한 과신이 좀 어려운 게 신마 경주이기는 한데, 특히나 이 이세마들이 끼어 있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마 경주에서는 되도록이면 배팅을 좀 줄여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5번마 강서불패, 그리고 2번마 빛나는 길, 10번마 부경라이언, 이 세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복병마로 9번마 에이스 파이팅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 6번마 퍼플윙크와 3번마 라운점프, 이 두 마필 조합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뭐 이 뒤를 이어서 복병권으로 뭐 2번마 컴플리트 스텝이다, 5번마 펜시 플레이, 뭐 9번마 오스틴 리더,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 그런 형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3번마 라운 점프입니다. 자, 1200m 지금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이 마필이 팔리는 이유, 일단 뭐 머스킨맨의 자마, 요즘 가장 핫하죠. 콩코드 포인트와 함께 가장 핫한 부마들입니다. 여기에다 이 마필이 막강 추입 탄력을 갖고 있습니다. 막판 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지금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보시면 불량주로에서 14초 6, 14초대 후반에 스타트 타임을 갖고 있고요. 정상주로에서는 15초대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1200m 단거리에서, 물론 이번 경주가 뭐 선행이 강한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막강한 그런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그런 경주는 아닌데, 이 라운 점프가 올라오려면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막 경합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뭐 뭉치면서 직선주로에서 걸음이 무뎌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라운 점프가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노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마필들의 편성 자체가 강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라운 점프 입장에서는 어쩌면 편성이 호기를 만났습니다. 선행 강편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입상할 확률이 높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기만데 저는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좀 위험하게 예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3번마 라운 점프, 뭐 3복승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고 갈만 하지만 복승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에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이 5번마 펜시 플레이나 1번마 당찬 람보입니다. 근데 이 1번마 당찬 람보는 27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죠. 장기 휴양마입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도 늘어났고, 그래서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 5번마 펜시 플레이가 그나마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좀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 이 퍼플링크가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데뷔전에서 이제 선입권 붙여 나오면서 막판 탄력으로 이제 뒤집기를 노렸지만 아쉬움을 좀 남겼죠. 착차가 그렇게 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주에서는 아예 앞선을 나와봤더니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지고 말았는데 그건 1300m 경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다빈 기수 입장에서 이 마필이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해진 편성에서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선행마가 없다라고 한다면 퍼플링크가 초반에 강하게 말몰이를 하면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마필이 맨 앞에 섰을 때 이때는 경주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윙크가 저는 선행을 가는 경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번마 펜시플레이는 좀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좀 높은 거고요. 자, 2번마 컴플리트 스텝이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주행심사에서 다 발휘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걸음을 좀 재봤다.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고 데뷔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상대를 잘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오스틴 리더가 물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가 될 텐데 솔직히 성적으로만 보면 이 두 번의 성적을 놓고 보면 인기마의 요건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이 문세영 기수가 이 오스틴 리더라는 마필을 가지고요. 좀 빨리 붙이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선행을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선의권에서 자리만 잡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에 올라올 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필은 더 나은 전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최근에 좀 의욕도 좀 없어 보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최선을 다할 그럴 경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세영 기수는 조금 주목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라운 점프라는 마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번 경주 배팅의 향방은 상당히 달라지는데 만약에 라운 점프를 강하게 보는 순간에는 거의 좀 단방성 승부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충마로 6번마 퍼플윙크, 그리고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오스틴 리더, 2번마 컴플리트 스텝,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라운 점프를 넣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인기마를 복병마로 놓고 있습니다. 저는 라운 점프가 컨디션이 현장에서 좋아 보이면 그냥 단방입니다. 단방 경주고요. 만약에 라운 점프가 현장 상황도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더라 그러면 전개에 있어도 저는 좀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병권의 맞비례도 눈길을 좀 줘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6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경에서는 이 1600m 경주에 출전하는 국산마 6급 마필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진마 경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초반 자리잡기 싸움이 그래서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기수의 능력도 상당히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전개를 보시면요. 이제 초반 스타트를 하면서 7번마 영성 프린스, 8번마 운주 본능, 9번마 피놀라이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6번마 석세스 프런트, 그리고 4번마 샤인 몬스터 이런 마필들이 가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번마 드림런이 과연 막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런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3번뿐이 안 나왔었고 올드 패션드의 자마, 이 올드 패션드의 자마들이 단거리에 비교적 강한 혈통적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여줄 걸음이 더 남아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8번마 운주 본능이 조금은 앞선 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아마 이 6번마 석세스 프런트가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이제 3착 1번을 했는데 그게 직전 경주였고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3차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동현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편성도 그렇게 뭐 강한 편성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6번마 석세스 프런트에 많은 인기가 모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인기마를 그렇게 강하게 막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기마를 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제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마필 이 석세스 프론트가 직전 경주가 좀 최선의 전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이마필이 지금 석세스 프론트가 과연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인데, 저는 김동영 기수가 초반에 무리하게 좀 선행 경합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편성이 지금 약하다. 그리고 1600m 경주 거리가 오히려 선행마들한테 좀 유리하다. 이런 점 때문에, 그리고 마땅한 선행마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석세스 프론트가 좀 강하게 선행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석세스 프론트보다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한 서너 두가 보입니다. 전개상으로요. 그렇게 되면 이 석세스 프론트는 제프레 꺾일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4번마 샤인몬스터도 최근 좀 상승세 기수인 이제 모주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역시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착순권이죠. 그러니까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강편성이면 강편성인 대로 4차까지 갖다 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약편성에서는 또 인기마였는데 졸전을 펼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볼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샤인몬스터도 역시 인기마지만 조금은 뒤로 돌리고 있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8번마 운주 본능이 보여줄 걸음은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9번마 피놀라이,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인데, 뭔가 한 발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는데, 이 마필이 전개로 봤을 때는 지금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요. 11번마 드림런은 뭐 믿고 보는 기수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더비걸이 된 기수인데, 그 이후의 경주에서는 좀 인기마를 타고 좀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지금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기수인데, 이 11번마 드림런이라는 말 자체는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판 탄력, 즉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라이언 산타의 자마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이 드림런이라는 마필이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경주를 펼친다면, 저는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느냐인데, 결국 저는 11번마 드림런이 막판에 뒤집기가 좀 가능한 마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7번마 영성 프린스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기습선행이죠. 기습선행, 그리고 권호천 기수가 기승을 함으로써 3km의 감량이점을 하나 딱. 그러면 선행을 나갔을 때 이 마필을 잡을 마필도 솔직히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영성 프린스 입장에서는요, 앞선에서 같이 뛸 6번마 석세스 프린트나 8번마 운주본능, 9번마 피노라이, 이런 마필들과 만약에 경합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초반에 뭐 마지막에 어떻게 되든 간에 초반에 강하게 밀고 나가면,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두고 가면 마지막에 버티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성 프린스는 좀 인기도에 밀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안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운주본능, 11번마 드림런, 9번마 피놀라이, 이 세 마필을 보고 있고요. 복병으로 7번마 영성 프린스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인기마인 4번마 샤인몬스터나 6번마 석세스 프론트는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야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따라서 경주 전개는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흘러갈 가망이 높은데, 자, 1200이죠. 1200에서 앞선 전개할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 무너질 가망도 좀 높다라는 거고요.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 자체가 이렇게 뒷심이 검증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 3번마 쓸모와 4번마 불패블레이드 이 두 마필이 아마 압도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에 좀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3번마 쓸모는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5kg의 감량 이점을 안았다. 5kg의 감량이라는 거는 무시를 못하죠. 그리고 이 쓸모의 경주를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요, 도주력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도주력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 막판 뒷심이 그렇게 버티지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덜미를 계속 잡히는 마필인데 그래도 최근의 모습을 보면 도주 이후에 버티기를 노리면서 2착, 3착을 계속 갖다 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데뷔하고 나서는 단순 선행마였다가 이제는 서서히 이 선행을 나가면서 힘한배까지도 하는 그런 마필로 좀 바뀌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5kg의 부담 중량이 내려갔다는 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저는 3번마 쓸모가 전개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번마 불패블레이드가 있기 때문이죠. 이 마필도 순발력은 막강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가 딱 되는 순간에 3번마 쓸모와 4번마 불패블레이드가 마필의 습성상 무조건 앞선을 나가려고 서로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여야 됩니다. 근데 4번마 불패블레이드는 직전 경주 국산마 혹은 승군전에서 앞선 전개를 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 김영군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가 문제지만, 저는 앞선에서 경합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바로 뒤에 붙여서 갈 수 있는 이 10번마 아르고탑이 가장 유리한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아르고탑도 선행마입니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외곽에 밀려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마필이 초반에 3번마 쓸모나 불패블레이드를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면서 잡아버리면 편안한 전개가 될 거고요. 아니면 뒤에서 바로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경합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 아르고탑도 장담을 못합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이 아르고탑이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인데,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끈끈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전개 어떻게 탈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가, 아니면 초반에 아예 강하게 밀어서 외곽에서 휘감고 나와서 선행을 강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경합으로 빠지면서 3선 정렬, 4선 정렬로 3, 4권으로 돌게 되면 이 마필도 힘한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인기말인 이 1번마 황금꽃,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게이트에 2점을 안았다죠. 그리고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의 이 황금꽃의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1번 게이트라는 장점을 갖고는 있는데 갇힐 가망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장담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번 경주 조금은 의외성을 갖고 봅니다. 경주의 흐름이 빠르기는 하지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다시 말하면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데, 그 후보군으로 보는 마필이 2번마 슈프림스타, 그리고 6번마 오키드벨리, 7번마 클럽디입니다. 자, 2번마 슈프림스타는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 경주 모습은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비교적 편성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선입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6번마 오키드벨리나 7번마 클럽디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1200m에서 앞선이 치열하게 난타전이 벌어지는 경주에서는 오히려 단거리긴 하지만 추임마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이번 경주가 저는 전형적인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막 싸우면서 물고 물리는 혼전이 벌어질 때 마지막 직선주로 300m, 200m를 남겨놓고 뒤에서 아무 방해 없이, 그리고 자기만의 전개를 할 수 있는 추임마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당일 현장 주로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앞경주에서 선행마들이 통했던 걸음이냐, 아니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더 유리한 전개가 됐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경주의 전개 자체를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1200m긴 하지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슈프림스타, 10번마 아르고탑, 7번마 클럽D,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오키드밸리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그리고 승군전을 갖는 이 상승세의 마필들의 한판 승부로 보여지는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이 앞선 전개를 할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 자리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과연 그 선행 경합에서 어느 마필이 근성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마필, 인기마 위주로 한 편 한 필을 보겠습니다. 3번마 정문 코빗, 기본 능력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 이제 살아난 모습을 보였죠.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자, 기수를 지금 다실바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 다실바 기수가 계속 탔던 마필입니다. 근데 성적이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었죠. 근데 직전 모주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마필을 가지고 앞선에 딱 붙이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냈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다시 다실바 기수로 돌아갔는데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솔직히 이건 뛰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4번마 석세스풀,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고요.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컨디션 저하를 좀 보이다가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그 승군전에 지금 나오게 돼 있는데, 승군전에서 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죠.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지만 믿고 보는 이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역시 승군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비해서 좀 부담 중량이 내려갔다. 이것도 조금 좀 좋은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5번마 금화우노, 늘 아쉬운 마필입니다. 항상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11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 그리고 3착을 3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착순권 언저리에서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좀 아쉬움을 계속 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앞선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앞선을 다 보내놓고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어쨌든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마필이 1200에 출전을 했죠. 이제 1400, 1300, 1400 계속 뛰던 마필인데 거리를 줄였는데, 저는 차라리 이 금화오너 입장에서는 거리를 줄인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9번마 골드로즈는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라면
언제든지 노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다만 마지막 한 발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에 이제 외곽으로 좀 밀렸다는 단점은 있는데, 자, 이용락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의 이점을 안았다. 이 부분은 또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자, 이용락 기수를 솔직히 믿고 배팅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기수이기는 한데, 금요일 경주에서도 상당히 이용락 기수 기승을 잘했고요. 어쨌든 이 골드로즈가 이번 경주에서 만약에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마 성실스타는 직전 승분전에서 이제 아쉬운 사착을 했죠. 인기마였습니다만은 최선의 승부를 했지만 끝걸음이 살지를 않았는데, 자, 이 마필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힘한 배가 되게 어려운 마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선에 붙여나가면 뒷심이 안 살고요. 그리고 뒷심이 좀 살아날 때는 앞이 좀 느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입상에 성공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저는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기승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포지션이 달라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마 웨이팅 포유는 승분전입니다. 승분전인데 끈끈함으로 마지막까지 근성을 좀 보이는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근성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번이 좀 외곽이거든요. 앞선에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잡기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2km의 감량 이점을 안았다는 거는 분명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요 상당히 좀 혼전 편성입니다. 혼전 편성에다가 전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입상권에 접근해 있는 마필들이 아주 다수 포진한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경주로 보이고요. 저는 이번 경주 조금은 위험하게 배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경주 아마 인기 1, 2위를 다툴 말이 이 3번마 정문코빗인데, 저는 이 마필을 조금 뒤로 돌리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선입군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 이 5번마 금화운호가 좀 밋밋하기는 하지만 전개만 풀릴 수 있다면 포지션상 가장 좋은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이 5번마 금화운호, 10번마 성실스타, 그리고 4번마 석세스풀, 그리고 복병마로 외곽에 있는 11번마 웨이팅 포 유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거의 모든 마필들이 선행마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외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다음에 경주 전개와는 좀 외적인 요소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레이팅이 꽉 찬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마 KN 골든킹이 레이팅이 35예요. 5번마 스트렝스도 역시 레이팅이 35, 그리고 6번마 바람과 함께가 레이팅이 35고요. 3번마 올포 유어드림이 레이팅이 34, 4번마 탱자 역시 레이팅이 34, 그리고 7번마 음파 마운틴도 역시 34. 결국 여기 이 마필들은 입상을 하면 승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상을 할 수 있다 또는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면 마지막에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입상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말하면 우승이나 준우승을 하지 못할 것 같다면 승부를 회피할 가망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요소들도 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레이팅이 꽉 찬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에서는 항상 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이 뭐냐라고 한다면 복병권에서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은 이 11번마 천지스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승군전이죠. 이제 승군전을 나온 마필인데 한센의 자마고요. 세 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3착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 이 상승세 속에서 지금 승군전을 갖게 됐습니다. 승군전의 편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천지스카이 입장에서는 만만치는 않은데 이 천지스카이는 이 한센의 자마이긴 하지만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이 있는 마필이죠. 오히려 이 마필은요, 지금 외곽으로 나와 있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봅니다. 괜히 안게이트 쪽에 있다가 발빠른 마필들한테 휩싸이면서 진로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천지스카이는 차라리 외곽에서 자기만의 전개 후에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근데 레이팅이나 보여준 걸음으로 봐서는 솔직히 앞선의 마필들 그리고 현군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인 마필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유리하지만 전개로 봤을 때 천지스카이가 저는 가망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1번마 헤이큐피드와 6번마 바람과 함께 이 두 마필이 선행 후보군입니다. 원래 저는 이 5번마 스트렝스가 선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일단 부담 중량이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많다면 이 스트렝스는 단독 선행을 가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6번마 바람과 함께 1번마 헤이큐피드가 직전 경주에 같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동시에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 당시 헤이큐피드가 6번 게이트였고 바람과 함께가 4번 게이트였습니다. 두 마리의 경합 속에서 바람과 함께가 살아남고 헤이큐피드가 결국 걸음이 무뎌지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는 게이트가 바뀌었죠. 헤이큐피드가 1번 게이트 더 유리해졌고 부담 중량이 이 6번마 바람과 함께가 3.5가 올라갔습니다. 3.5kg가 올라갔고 헤이큐피드는 변동이 없고요. 그러면 과연 어느 마필이 더 유리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헤이큐피드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2번마 KN 골드킹은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세영 기수는 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KN 골든킹은 좀 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번마 올포 유어드림은 천지스카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려야 되는데, 글쎄요,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조금, 의외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4번마 탱자는 저는 솔직히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솔직히 여기서 좀 아쉬운 마필은 이 10번마 휘바람입니다. 저는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봤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순발력도 그렇게 살아나질 않고 있고, 끈끈함도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여기서 그냥 물러날 마필, 국산마 5군에서 끝날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좀 상당히 강해 보이고요. 차라리 이 9번 게이트에 있는 미스터 퀄리티, 이거는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전개를 할 수 있고 선입권 전개가 좀 가능하다. 근데 원래 이 마필도 좀 앞선을 나갔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승군 전에 외곽 게이트, 그래서 앞선을 나가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감량이점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선이 막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는 난타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레이팅이 높은 마필들의 심리를 좀 역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조금 약간의 좀 그 의외성도 좀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요. 11번마 천지스카이, 2번마 KN 골든킹, 1번마 헤이 큐피드,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미스터 퀄리티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뭐 부진마 편성입니다. 부진마 편성인데 이 중에서 이 1번마 달릴레오 그리고 6번마 원더풀 파일 요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압도적으로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번마 달릴레오는 일단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에 이제 국선마 5군에서 1군을 차지했죠. 그러면서 이제 레이팅이 33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 마필은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줬었던 마필입니다.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했던 인기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릴레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순발력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뛰어오는 그런 마필인데, 예, 직전 경주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경주에 대한 기대치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필이 무슨 뭐 승군을 해서 뭐 4군, 3군까지 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지만 현군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1800m 경주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는 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부산에서는요. 그래서 장거리긴 하지만 선행으로 갔을 때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이 5번만 원더풀 파일은 이제 직전 경주 달릴레오와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기 1, 2위를 나눠 가졌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마지막 버텨내지를 못하면서 좀 아쉽게 사착을 차지했는데, 이때 이 1, 2위 조합을 깬 마필이 지금 나와 있는 5번마 센텀토르입니다. 권호천 기수가 53의 부담 중량을 가지고 마지막에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글쎄요, 이번 경주 그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더풀 파일이 이제 이효식 기수로 이제 기수를 교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뭐 조교 모습도 괜찮아 보이고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처럼 뭐 센텀토로한테 발목이 잡히는 그런 전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진 걸음으로는 1번마 달릴레오와 6번마 원더풀 파일 이 두 마필의 입상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기가 집중되는 이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일단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월드 포인트입니다. 자, 부산 경마에서 1800m 최외곽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서울의 1700m 외곽 게이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막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 포인트라는 마필은 지금까지 7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 마필이 상태가 뭐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근데 끈끈하게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의 장점은 뭐냐? 막판 탄력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반에 사정권 안에만 들어온다 그러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나 부경경마장은 마지막 직선주로가 서울에 비해서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추임마들이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특히 장거리일 경우에는요. 직전 경주 대비 이제 2kg의 부담 중량 증가가 좀 약점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 발빠른 선행만 없는 느린 경주의 편성이라면 최은경 기수 그 특유의 말머리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복병 마필은 이 9번마 연승보라 봅니다. 정동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볼 건 딱 하나입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기습 선행을 나갔을 때 마지막까지 좀 버티기를 노려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배당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 이외에 뭐 4번마 파이트 패밀리라든가 5번마 센텀토로, 8번마 스카이샵 등이 이제 호시탄탄 기회를 노릴 텐데 뭐 부진마 경주에서 이 말 저 말을 지금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달릴레오, 6번마 원더풀 파일, 11번마 월드 포인트,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연승브라보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이 9번마 퍼펙트 건맨입니다. 지금까지 10번을 나와서 2번에 우승을 한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인기 1위 마를 타고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으로 가고 말았는데, 자, 이 마필이 직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약간은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이 의도적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이 경주 자체가 비오는 불량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랐다는 거죠. 상당히 빠른 상황에서 퍼펙트 건맨이 뒤에서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자, 8번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초반에 힘한 배가 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이마피를 가지고 어떤 착수권 언저리에 돼버리면 승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이팅이 꽉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차피 착승권, 그러니까 입상권 안에 들기 힘들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우승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승부를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뭐 기수가 좀 나태했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나름 최선의 승부를 하기는 했지만 이 불량주로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도 역시 9번 게이트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이제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드러운 말몰이를 하는 기수고 정직하게 이제 그 말몰이를 하는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경주에서 뭐 최고 인기마가 될 이 2번마 고마나루를 제외하고는요. 기본 능력에서 퍼펙트 건맨이 절대 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고마나루가 아마 이번 경기에 지금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기마예요.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은 이 인기마에 비해서는 좀 졸전을 펼쳤다라고 보여지지만, 끈끈하게 자기 성적은 좀 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1700m 경주 거리에서 게이트에 2점도 안 왔고요. 부담 중량도 직전에 비해서 내려왔다. 여기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이마피를 계속해서 기승을 했었고 계속해서 좀 아쉬운 승부를 했었던 경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약해진 편성에서 전개로 봐서는 좀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기마로 떠오르는 마필이 이 8번마 클레어 파워입니다. 자,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2km의 감량 2점을 안 왔는데, 자, 이 클레어 파워도 원래 앞선에서 좀 뛰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순발력이 좀 들쑥날쑥하다. 이런 좀 단점이 좀 있기는 한데, 1700m 경주 거리라면 좀 빠르게 앞에 붙일 가망이 높고요. 이 6번마 감곡 선샤인은 출발이 문제죠.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막판 탄력은 좋은데, 스타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앞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특히나 이 1700m 경주 거리에서는 스타트가 안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죠. 불리한 조건인데 과연 이번 경주 앞선이 무너질 경주냐라고 했을 때 쉽게 무너지지는 좀 않을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하는 말은 3번마 금성시대입니다. 자, 9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마필을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게이트도 3번 게이트에 2점도 안 왔고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다. 거기에 1700m 경주 거리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선행을 가야 됩니다. 이 금성시대가 선행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말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옥동공주고 이게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옥동공주가 안게이트에 있다면 이 옥동공주를 축으로 보는 그런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옥동공주가 지금 외곽으로 밀렸다. 1700m 경주에서 최외곽이라고 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결국 금성시대가 강하게 선행을 만약에 모색해서 가버리면 옥동공주가 무리하게 따라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초반 힘한 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전개가 나온다. 즉 11번마 옥동공주가 금성시대를 초반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감국 선샤인이나 또는 좀 늦추입을 하는 7번마 로즈골드 또는 1번마 티즈헌터 이런 마필한테도 기회가 옵니다. 왜? 앞선이 무너질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금성시대가 앞을 나가고 11번 옥동공주가 그냥 외곽에서 도는 그런 전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금성시대가 버티고 여기에 전개로 따라붙는 2번마 고마나루나 9번마 퍼펙트 건맨이 선전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고마나루, 3번마 금성시대, 9번마 퍼펙트 건맨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8번마 클레어 파워를 복병마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피스톨스타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게 관심이 가는 경주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던 마필이죠. 근데 국산마 4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최근 두 경주에서 인기 1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국산마 5군까지 보여줬었던 이 마필의 어떤 모습과 4군으로 승군한 이후의 모습이 확 달라져 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막판 뚝심까지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질 않고 좀 밋밋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지금 약편성을 만났습니다. 피스톨스타 입장에서는 이번 편성 자체가 결코 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m의 1번 게이트다. 그러면 이효식 기수가 어쨌든 앞선 전개를 저는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마필이 앞선 전개를 한다면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좀 한 수 위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믿어 못 믿어의 마필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는 좀 안고는 있습니다. 안고는 있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피스톨스타는 당연히 와야 되고요. 상대 세력으로는 역시 3번마 올크라운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계속 될 듯 말 듯 좀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마필, 좋은 마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자기 성적은 지금 내고 있는 마필인데 역시 이 마필도 지금 편성에 좀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1번마 피스톨스타와 3번마 올크라운 이 두 마필의 인기마 접전 구도로 될 가망이 높고요. 여기에 지금 인기마로 떠오르는 게 이 6번마 가디언 엔젤인데 자, 이 가디언 엔젤도 원래 순발력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순발력을 살릴 수 있다면 좋은 전개가 좀 가능하기는 한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솔직히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번 경기에서 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8번마 낙동전사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막판 좀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막판 뚝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낙동전사에는 이 다실바 기수가 계속 기승을 좀 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승군전이기 때문에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좀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요. 9번마 알파토르가 뭐 최근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이 마필은 선행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9번마 알파토르가 출시대가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가버리면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이러면 이제 피스톨 스타는 따라가는 전개가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알파토르도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그 뒷선의 마필들의 압박이 좀 심할 거기 때문에 이 알파토르 입장에서는 초반에 어느 정도까지 좀 거리차를 벌릴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현장 컨디션을 봐서 인기마인 피스톨스타와 울크라운의 그 현장 컨디션이 괜찮다면 솔직히 마필의 능력으로는 이 두 마필이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1번마 피스톨스타는 당연히 이 정도 편성이면 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의 부진이 좀 마음에 걸릴 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피스톨스타, 3번마 울크라운, 8번마 낙동전사, 그리고 복병으로 기수선행을 노려볼 9번마 알파토르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선전구도로 보이는 경주고요. 1700m라는 경주 거리가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주 거리이기는 한데 인기마들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솔직히 크게 이변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5번마 대사리와 10번마 매니에이스의 선행, 그리고 4번마 쾌양의 선입전개, 막판 1번의 취입 타이밍이 있느냐 없느냐, 요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마리의 이 네 마필의 선전 구도로 보고 있고요. 자, 이 이외에 뭐 6번마 어메이징 위즈라든가 8번마 미스 미스타, 그리고 11번마 테스코 데보 등도 호시탄탄 기회를 노릴 텐데, 자, 6번마 어메이징 위즈는 최근 컨디션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 마필이 조금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 제가 봤을 때는 포지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기도 애매하고요. 선입권에서도 경합을 상하는 상황에서 버티기가 좀 어려운 마필로 보여지고, 자, 8번마 미스 윈스타는 최근 상승세가 좋죠. 이제 3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고 최근 두 경주의 상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강하지 않았는데 이제 4군 승군전에서 강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미스 윈스타 입장에서는 조금은 버거워 보이는 상대들이고요. 다만 5kg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좀 좋아 보입니다. 자, 11번마 테스코 데보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계속 인기마였는데 좀 될 듯 말 듯한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 이 4번마 쾌양, 이 마필은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11마필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량에 비해서는 전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10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3번에 준우승을 했는데 싸웠던 상대가 강했고 계속해서 대상경주를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 일반 경주로 내려온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당연히 선위권에서 마지막 한 마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대사리는 컨디션 하향세에서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좀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오 기수로 기승을 해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원래는 이제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 순발력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제 서서히 그 앞선 전개를 하는 순발력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1700m라는 변수가 있다라고 한 거는 이 10번마 매니에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마필이 만약에 안게이트에 있다면 무조건 선행입니다. 무조건 선행을 가고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지금 외곽으로 밀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700에서 외곽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여기에 앞에서 뛸 수 있는 마필이 안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 힘 한 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죠. 그러니까 10번 게이트에서 1700m 앞선을 나가려면 힘을 쓰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주 압도적인 순발력을 보이거나. 근데 10번마 매니에이스나 5번마 대사리, 4번마 쾌양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순발력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역 기수의 입장에서 이 매니에이스를 가지고 어쨌든 앞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좀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번만 매니에이스가 좀 앞선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10번만 매니에이스가 앞선을 가기 위해서 초반에 좀 무리한 전개를 해버린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전부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올라올 수 있는 말이 1번마 머니가락입니다. 자,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은 뭐 추입 탄력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스타트가 안 되죠. 스타트가 안 되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마필이 계속해서 지금 1700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1700m 경주에서 계속 2착을 차지하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는지 또 1700에 지금 나왔는데 게이트까지도 상당히 좋게 뽑았는데 문제는 1700에 안 게이트인데 순발력이 없다. 그럼 갇힐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갇힌다면 추임마가 3, 4코너 이후 힘을 써야 되는데 안쪽 주로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간다면 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가 1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김효정 기수가 빨리 바깥으로 빼서 추입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데 솔직히 저는 자력으로 머니가락이 추입 타이밍 잡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5번 대사리와 10번 매니에이스가 경합이 벌어지는 상황이 나와버린다 라고 했을 때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충마로 4번마 쾌양입니다. 그리고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매니에이스, 5번마 대사리,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머니가락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허나 오픈 3세 이상 암말 1600m KNB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14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글쎄 어느 정도 능력 차이가 조금 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5번마 라운더 스퍼트, 그리고 6번마 플랫 베이브.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운 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가 그 오픈 경주다 보니까 상당히 그 레이팅이 다양한데 이 5번마 라운더 스퍼트는 어쨌든 검증이 돼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뚝선배 대상 경주에서도 이제 우승을 한 마필이고요. 물론 이 부산에서 열리는 경주고 또 1600m 경주 거리라는 좀 생소한 경주 거리를 뛰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과 함께 막판 버티는 뚝심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강자와의 경험이 많고요. 자, 6번만 플랫베이브는 최근 두 경주, 대상 경주에서 좀 졸전을 펼치는 바람에 조금은 좀 아쉬움을 남겼죠. 특히나 4월달 경주였죠.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에서는 이 인기 2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뭐 뚝선배 대상 경주에서는 뭐 자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쳤는데, 자, 이제 다시 홈그라운드로 왔죠. 홈그라운드에서 플랫베이브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인데, 어쨌든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을 가지고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1등급에서도 통하는 발걸음이라는 거를 증명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마 라운더 스퍼트, 6번마 플랫 베이브 이 두 마필 조합이 저는 좀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복병에서는 뭐 장래 기대치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뭐 10번마 강서 자이언트라든가 또는 3번마 마하메루 그리고 최강 블랙 뭐 이런 마필들도 있고요. 직전 뚝선배에서 깜짝 3착을 차지했던 뭐 연이 일출 이런 마필도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이번 경기에서 복병으로 추천하고 싶은 말은 이 12번마 옐로우 캣입니다. 이제 5세가 돼버렸는데 이 마필은 상당히 그 뭐랄까요 편성에 맞춰서 뛰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도 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하면서 딱 자기가 뛸 만큼만 딱 뛰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좀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 그 능력을 다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고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은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약점이긴 하지만 김태희 기수가 계속해서 이 호흡을 맞춰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옐로우 캣이 어쩌면 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33조 서인성 마방 최근 가장 잘 나가는 마방이죠. 이 마방에서 이제 원더풀 키티와 옐로우 캣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저는 솔직히 원더풀 키티보다는 오히려 옐로우 캣 쪽에 조금은 더 눈길이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3번마 마하메루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14번을 나와서 4번의 우승, 4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마하메루는 생각보다 발전이 좀 더딘 편입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선입권 따라붙는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다라는 거. 근데 다만 스타트가 조금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1600m 경주이긴 하지만 인기 많은 라운더 스퍼트가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지금 끌고 갈 그럴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3번마 마하메루가 어느 정도까지 초반에 자리 잡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일단 뭐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라운더 스퍼트 6번마 플랫 베이브 12번 옐로우 캣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마하메루를 추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5번과 6번 이 두 마필 조합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서울 8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제12회 스포츠 동합의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동합회를 대상 경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뭐 과거에 그 경마를 해보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각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거 다 대상 경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스포츠 동아배라는 타이틀은 붙었는데 나오는 마필이 뭐 그렇게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자, 일단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승군전을 갖는 말이 이 3번마 라운드 골드, 4번마 성실머니, 그리고 8번마 KN 스케치. 이 세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이 외곽에 있는 9번마 티즈블랙과 10번마 문학스톰, 이 두 마필이 강하게 선행을 좀 끌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티즈블랙이나 문학스톰이 선행은 갈 수 있는데, 뒷심은 아직 검증이 안 된 그런 마필입니다. 특히나 티즈블랙은 좀 기복이 심한 마필이고, 문학스톰은 매경주 앞선을 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 경주거리까지도 좀 1400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갈 마필은 있는데, 이 마필들이 다 무너질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뒤에서 올라올 마필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역시 7번마 스카이망치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강편성에서 좀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뭐 대상경주라든가 뭐 특별경주 뭐 이런 데 많이 뛰었던 마필이고, 어, 최근에 조금 컨디션이 조금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마필은 앞선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상당히 끈끈하게 마지막까지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뒷심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죠.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선의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은 좀 가능한 마필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3번마 라운더 골드가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승분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는데 막판 탄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승분전이기 때문에 편성이 좀 강해졌다. 이 점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고요. 자, 8번마 KN 스케치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역시 승분전이라서 감량의 이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강편성을 좀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뛰어온 마필들과는 조금은 다른 상대다. 그래서 이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성적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만만치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선이 무너진다라는 전제하에 7번마 스카이망치가 선입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림, 그렇다고 한다면 막판 뒤집기를 노릴 수 있는 마필들한테 좀 더 눈길이 갑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1번마 글로벌 골드, 3번마 라운드 골드, 그리고 최애각에 있는 11번마 럭키훈입니다. 자, 이 세 마필 다 기본적으로 막판 뚝심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어쨌든 뒷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 좋은데, 외곽에 있는 11번 럭키훈 같은 경우에는 초반이 문제죠. 스타트가 너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앞선이 상당히 빠를 경주긴 합니다. 티즈블랙이나 문학스톰이 엄청나게 빠른 순발력을 보이는 마필이니까요. 근데 이 마필이 무너지게 되면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동반으로 좀 무너질 가망이 높고, 그나마 스카이 망치 정도가 선입권에 살아남는다라고 친다면 추입 타이밍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1번마 글로벌 골드, 3번마 라운드 골드, 11번마 럭키훈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7번마 스카이망치, 1번마 글로벌 골드, 3번마 라운드 골드, 그리고 복병으로 11번마 럭키훈,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혼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거의 모든 마필이 지금 입상권에 근접해 있는 마필들이고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마필들도 많습니다. 여기 상승세를 갖고 있는 마필도 있고,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를 잡으려는 마필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질주 습성 자체도 좀 엇비슷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혼전 구도로 예상이 됩니다. 뭐 최근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2번마 그린파파고라든가, 연승을 달리고 있는 4번마 메타퀸, 기본 능력 있는 6번마 운주마, 그리고 입상시 고배당을 항상 터뜨리고 있는 이 7번마 금화구 포인트,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부진하지만 순발력을 갖고 있는 8번마 마이송, 뭐 등 여러 가지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당일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은 배팅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여진 모습이나 그 마필의 기본 예상적인 전개를 가지고는 솔직히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편성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 경주 딱 한 마리만 추천하겠습니다. 10번마 색달 파이터. 자,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상당히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인데 좀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좀 단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좀 혼전 구도로 흐르는 경주, 여러 마필들이 막 뭉치는 경주가 됐을 경우에 좀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역에 추천하는 여러 마필 중에서 혼전 상황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마필로 10번마 색달 파이터를 보고 있고요. 과연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앞선의 마필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긴 하겠지만 직선 주로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10번마 색달 파이터를 축으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정도를 놓고 배팅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10번마 색달 파이터 이 마필만 딱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가 되겠고요. 12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클레어 베스트, 4번마 큐피드 비상, 6번마 몬스터 파워, 7번마 마이스트라. 이 정도가 좀 앞선을 좀 전개할 것으로 보이고, 뭐 외곽에 있는 이 글로벌선도 이 순발력은 가지고는 있지만 안게이트 쪽에 원체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마필들을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1번마 클레어 베스트는 이번이 지금 승군전입니다. 10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 순발력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앞선 전개를 하면서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제 직전 경주에 우승을 하면서 지금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데 솔직히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의 이점은 분명히 안고는 있는데 저는 이 클레어 베스트라는 마필 자체가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추천도 좀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니까.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 국산마 4군 강해진 편성에서 버티기는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4번마 큐피드 비상은 이제 6세가 된 앞말이죠. 자, 32번을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승 1번, 준우승 3번을 했기 때문에 뭐 좋은 성적이 아니죠. 그리고 32전을 뛰었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게이트도 좋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발력을 가지고 앞선을 장악하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경주거리가 1200m로 줄었기 때문에 큐피드 비상의 입장에서는 거리가 줄어서 좀 유리해진 그런 마필이고요. 부담 중량도 내려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6세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 아니면 이제 이 큐피드 비상은 입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6번만 몬스터 파워.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입니다. 지금 이게 3세 거세마인데요. 2세마 시절에 가능성을 좀 보였던 말이죠. 그러니까 2연승을 하고 농협회장배에 출전을 했는데 좀 아쉬운 승부를 했고, 그 이후 브리더스컵에서도 역시 좀 앞선의 마필들이 좀 강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올해 들어와서 다시 일반 경주로 들어왔는데 아직 자기 컨디션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기는 하지만 일단 선행을 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이제 다비드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합니다. 이번 경주 물론 큐피드 비상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지만 몬스터 파워도 과거 이세마 시절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저는 절대 무시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7번만 마에스트라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도 이제 앞선 승부를 좀 하는 마필인데, 글쎄요, 이 마필도 저는 솔직히 클레어 베스트와 마찬가지로
저는 강하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별로 없는데 원체 이 문세영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이 정도 편성에서 이 마에스트라를 또 약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선행마 네 마필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네 마필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개로 가장 좋은 마필은 역시 3번마 네모 프린스입니다. 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막판 뚝심이죠. 막판 탄력으로 뛰는 마필이고 솔직히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다면 이 네모 프린스가 올라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강한 어떤 뭐 추임력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추임력은 갖고 있는데 이번 경주 자체도 어쨌든 앞선에서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네모 프린스 입장에서는 앞선의 맞빌드를 곱게 보내놓고 선위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분명히 직선 유로에서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3번마 네모 프린스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앞선에서 전개한 마필들 중에서는 1번마 클레어 베스트를 좀 약하게 보고 있고 나머지 세 마필 큐피드 비상, 몬스터 파워, 마이스트라 이 세 마필이 앞선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 마리 내지 두 마필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개로 봤을 때는 네모 프린스가 이제 충마가 돼야 되는 그런 경주기는 한데 저는 일단 지금 사전 예상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선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충마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큐피드 비상이 만약에 빠르게 경주를 끌고 가면요 네모 프린스가 올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두 마필이 살아남을 가망도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당일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큐피드 비상의 컨디션과 네모 프린스의 컨디션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봤을 때 만약에 큐피드 비상의 컨디션이 뭐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히 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컨디션까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모 프린스를 축으로 가야 되는 경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동등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그냥 마번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3번마 네모 프린스, 4번마 큐피드 기상, 6번마 몬스터 파워, 7번마 마이스트라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등급의 한 중급 정도의 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좀 혼전기가 높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상당히 좀 치열해질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 과연 누가 앞선을 좀 장악하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KT의 이점을 안고 있는 이 3번마 컴플리트 밸류 이제 임기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마필은 3세마 시절도 그렇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주행이 그렇게 조금 안정적인 주행을 하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항상 좀 불안 요소를 좀 안고 가는 그런 마필인데 자, 직전 이제 4월 30일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좀 주행 불량을 보였죠. 그래서 주행 재검을 받고 지금 나오는데 재검 시의 모습은 뭐 특별한 뭐 이상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뚝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대치는 1등급에서도 그러니까 1군에서도 이제 그 강자로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글쎄 최근의 행보를 보면 대상경주급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쪽이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컴플리트 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강자 틈에서 많이 싸웠던 그런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외에 뭐 더 건프라든가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죠. 또 슈퍼삭스 직전 경주 준우승 이런 마필들도
좀 앞선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 절치부심하고 있는 마필이 있죠. 이 8번마 치프인디. 예, 막판 탄력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이 스파플래터와 함께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게 문세영 기수가 주로 기승을 하던 마필이죠. 근데 추입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입 타이밍을 조금 늦게 잡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이 마필이 싸웠던 마필들, 1등급에서도 좀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언제든 한 발은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9번마 스파플래터가 드디어 이제 1등급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도 이제 4kg로 많이 감량이 됐습니다. 과연 1등급 강자와의 승부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일 수 있느냐인데, 자, 문제는 초반입니다. 이 스파플래터라는 마필도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그렇다고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의권 언저리에서 붙여 뛰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생각보다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좀 많습니다.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스파플래터가 초반에 이 앞선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붙여낼 수 있느냐, 그래서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자, 문제는 최외곽에는 11번마 장산 레이저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매니피의 자만데 1등급에 승군한 이후에도 계속 강자 틈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근데 장거리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최근 경주가 조금은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물론 뭐 직전 경주는 뭐 SBS배 대상 경주, 내노라 하는 스프린터들이 다 나왔던 경주기 때문에 장산 레이저 입장에서는 조금은 버거울 수 있었지만 3월달 경주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았죠. 1600m 경주 거리에서 이 장산 레이저가 결국 초반 승부를 못하고 결국은 뒤로 밀리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도 또 외곽 게이트 1800m의 외곽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초반에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죠. 갖고 있는 마필인데 외곽의 불리함을 이겨낼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이 마지막 경주가요, 생각보다 편성이 되게 빡빡합니다. 빡빡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능력이 엇비슷하다라는 거고, 어쨌든 1등급까지 올라온 마필들이기 때문에 기본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 컨디션 체크가 가장 필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능력들이 좀 엇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번 순서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마필은 3번마 컴플리트 밸류, 8번마 치프인디, 9번마 스파플래터, 11번마 장산 레이저,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어쨌든 거의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배당을 노린다면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장산 레이저, 이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